네, 오늘 시민 그 오랜만이어가지고 오늘부터 좀 녹화를 해서 그대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 준비를 같이 하는 모임을 하려고 하고요. 참여자분이 있으셔도 없으셔도 저는 계속 방을 열어서 공부하는 과정을 계속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좀 취약하게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고, 평소에 제 정치인들의 행보에 대해서 많이 꾸준하게 관심 가지는 편이 아니어서 투표 때마다 좀 많이 곤란한 느낌이 있는데,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지금 남은 기간이 많지 않지만 최대한 조금 알아보고 투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활동 목표는 다양하게 뭐 지지하는 후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후보가 달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좀 조금 더 알아보고 제대로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본다고 할까요? 조금은 나의 뭐 감정적인 부분이나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이미지를 버리고 후보들을 살펴보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활동으로 심상정 후보 100분 토론을 보려고 하고, 심상정 후보가 맨 처음인 이유는 그냥 MBC 100분 토론 진행 순서가 그래서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루에 한 편씩 보고 얘기를 나눌 예정이고, 젠보드를 공유를 채팅방에 해놓고 여기에 보고 난 다음에 의견들을 조금 취합을 해서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고, 오늘은 참여자가 없을 것 같아서 저가 일단 혼자 해보고 나중에 공유하면 혹시 보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유튜브 내용은 좀 이따가 편집을 할 예정이어서 영상을 보고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본 토론을 다 들었는데 메모한 내용을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장단점을 살펴보려고 하다가 여기 프로 자체에서 이제 강점, 약점을 얘기하기도 했고, 어떤 점이에 대한 뭔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해서 그 내용, 기억할 만한 내용들을 그냥 메모하는 식으로 우선은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같이 하는 분이 있으시면은 여기 링크에 메모지를 눌러가지고 색깔 원하는 대로 표시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심상정 후보의 슬로건은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라고 했고, 그다음에 음, 청년정신치유센터를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하던데 이거 공약을 나중에 살펴볼 때 어떤 내용인지 보면은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노동 관련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사일제 얘기를 하면 허구적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덴마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패널 분이. 그래서 10년 전에 이미 법제화가 됐는데 그 당시에도 노동 시간이 많이 줄어져
있었어가지고 5일째로 느슨하게 할 건지 4일째로 집중할 건지 이렇게 선정하면 되는 정도의 노동시간 환경이 마련됐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주 5일제도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기 내에 할 수 있냐 하니까 심상정 후보가 임기 내에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위한 과정들을 계속 밟아 나갈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대통령 후보에 나왔을 때 주 35시간인가요? 5일로 하면은 주 하루에 7시간이라는 그거를 어, 하는 걸 공약을 했는데 그게 주사일제 과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요거 말고 노동에 대해서 좀 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신노동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요즘 새롭게 대두되는 플랫폼 뭐 새로운 게 아니지만 되게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법에서는 들어가 있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노동자들을 위한 내용이 필요하다 해서 신노동법 그러니까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을 지금 정의당에 발의를 해서 발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 했고 심상정 후보는 정의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과 주사일제를 같이 병행하려 한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저의 생각을 얘기하면 일단은 신노동법이 만약에 법을 개정하는 부분이라 하면 이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음,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이 부분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어쨌든 국회는 어, 국민의힘이랑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대부분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법이 바뀌지 않고 그러면 시행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다음 국회 때 정의당의 의석수가 많아진다거나 이런 걸 보장할 수도 또 없는 일이어서 조금 이게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들어가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주사일제는 잘 그 구조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법이 안 바뀌어도 주사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법을 바꾸는 것도 같이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법을 바뀌는 게 같이 되어야 하는 거라면 그런 것에 대한 뭔가 어, 다른 당들과의 추진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같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사일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패널이 얘기했던 부분이 되게 원하지만 되게 나와 거리가 멀어진 공약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시간이 어, 오히려 양극화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급여 자체도 워낙 편차가 많이 계속 심해지고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저나 저희 주변이 되게 고급여가 라고 해야 되나 그런 편이 아닐 것 같은데 되게 예를 들어 10년 전에 비해서 되게 나아진 것 같지 않은 급여 상태인데 어, 근로시간도 경제적으로 많이 박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주거 정책도 특히 그렇고 집을 구하는 것들이나 이런 부분 돈을 버는 방식에 의해서도 뭐 집을 사서 투자를 한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돈을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것에서 내가 기초적으로 누리고 싶은 것들이 안 누려진다는 생각들 때문에 많이 시도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무 시간도 너무 편차가 심하면 그거는 조금 박탈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보다는 뭐 주 5일제 하루에 8시간으로 해서 주 5일제 그래서 주에 40시간 근무가 모든 노동자들, 자영업자들도 포함해서 그런 쪽으로 더 촘촘하게 실행되는데 더 집중을 해도 충분히 어,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주 5일제로 하루에 8시간 근무가 더 확대되면 좋겠고 그게 거의 뭐 국민 98%, 90% 이상 됐을 때 조일제에 하루 7시간 근무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부터 같이 해나가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제가 부동산 정책을 진짜 안 알아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다른 후보들 얘기할 때도 같이 조금씩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심상정 후보의 말은 부동산 정책을 해결하려면은 기존의 이제 귀족 카르텔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말하면서 그런 면에서 본인이 자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했고 구체적인 경제 공약은 나중에 발표한대서 아마 지금 나왔지 싶은데 나중에 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도 성장에서 최저임금제를 민주당이 시도했는데 그거는 최저임금제를 정의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안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 별도로 보장하는 체계로 들어가는 거고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생산을 향상시킬 건지, 분배를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건지를 나누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실행 방법과 본인의 실행 방법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모병제 이야기를 했는데 모병제는 음, 지금 인구가 많이 주니까 이제 국방 개혁안을 많이 내놓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병제로 바꾸고 지금 의무 군인으로 들어가는 사람 수를 많이 감축시키는 것. 그래서 2030년대에는 완전 모병제로 이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로 가는 이제 2단계를 걸쳐서 가는 거를 얘기를 했고 그 예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 예산에 대해서 어디 있더라 그 2조 정도 준다고 했는데 이게 다 안 보였네요. 네. 2조 4천억이 병사들에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1년 단위인가 그런 거는 제가 못 들었는데 어쨌든 만약에 2조 4천억 어떤 일정 기준 하에 2조 4천억이 나가고 있는데 이 인원이 감축됨 이 병사들 감축되면 2조 4천억이 이제 감축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의무 군인을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시설 유지비라든지 뭐 먹는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소 이제 돈이 나가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자동으로 감축이 되면 되고 그걸로 이제 모병제로 전환했을 때 음,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5조 정도 같은 기간 내에 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은 음,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조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바이고 의무군인제가 좀 계속 사라지도록 감축을 계속 해야 하고 그다음에 직업군인으로 바꾸는 거 좋은 것 같고 예산도 기존 우리나라 국방비가 엄청나게 전체 정부 예산에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의무군인을 줄이면 모병제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될 것 같고 초봉으로 300만 원 정도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하면서 의무군인 인원을 줄이면서 늘리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어, 그 시민농객 한 분이 주사일제 되면, 뭐, 본인이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직업적으로 조정돼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하느냐 했는데, 보건의료노조와 논의를 하고 토론회 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사일제를 한다는 게 이제 뭐 딱 주사일 합시다 얘기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거를 직업군별로 얘기를 나눠서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최종 지향점이 주사일제이고 그 부분을 위해서 필요한 각 직업군별이라든지 직업 지위별 이런 과정들을 거치겠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 계획을 잘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패널이 얘기했는데 경제 공약 아무래도 기술 혁신과 어떻게 같이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얘기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부동산 정책도 그렇지만 어쨌든 돈을 버는 것, 그러니까 나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 내 삶이 안정되는 것이 어, 경제 정책도 연결이 되고 주택 정책도 연결이 되고 하다 보니까 노동 정책도 연결되고 근데 노동 정책에 대해서의 비중도 많고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이 많고 근데 경제 정책이랑 부동산 정책은 나중에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단일화는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다른 당과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 하고 정의당이 양당을 대신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당제의 어떤 시작이 되고 싶다는 취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이번에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었는데 다당제에 대해서 바라는 사람들이 제 생각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올해의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저희 개인적으로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막막한 감이 굉장히 큰데 그런 이유도 이런 약간 양당제에서 약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몰아붙임을 당하는 느낌이 계속 있어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틀을 깨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이제 너무 거대해지고 견고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 계속 불만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 심상정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깨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다른 양당에서 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변화를 이끌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약간 두 당, 뭐 세 당, 이렇게 해서 또 세 당이 경과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당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지 약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박원순 시장 장례식에 조문을 간 것이 심상정 후보가 간 것에 대해서 2차 가해라 생각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가 조문 갔을 때도 2차 가해는 반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조문 당시 조문 행위 자체가 그렇게 2차 가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는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문을 간 거는 2차 가해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도덕성이나 그런 인권 의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후보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번 투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냥 도덕성이라는 게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 어떤 도덕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최소한 어떤 부분은 아니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전화를 있어야 후보를 선택하는 데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는 어떤 기준을 정했을 때 거기에 안정권에 들어온 사람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어떻게 후보를 뽑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어, 후보가 이렇게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여기까지이고요. 음, 화면이 공유되고 있어서 내일 오전에는 안철수 후보의 100분 토론을 보고 또 얘기를 나눌 건데,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한 부분들을 페이스북에 계속 좀 고민을 해봤는데 다 같이 기록을 해서 사람들이 서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서로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페북 그룹을 일단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시민 필수 때문에 다음 카페는 조금 노출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여기에 가입을 해서 100분 토론을 보고 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싶은 거 기록도 하시고 느낀 점들 내가 이제 어떤 부분은 동의하고 어떤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서 올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 혼자 해도 되고요.
일단 올해 3월 투표를 조금 부지런히 준비를 해보자. 너무 막 투표하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방선거도 좀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 활동하는 내용은 제가 좀 영상 편집 좀 귀찮아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 참가비 대신에 네, 편집해 주실 게 아니라면 저는 그대로 올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페이지 커뮤니티 채널에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